가난과 무기력에 평생 잠식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소름 돋는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살기 위해 눈을 떴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않았기에 눈을 떴습니까? 환영합니다. 이 질문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면 당신은 지금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당신의 고뇌를 해부하고 삶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철학적 통찰과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무자비한 알람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눈은 떠졌지만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5분 후 다시 울림 버튼을 누릅니다. 5분, 10분, 15분. 짧은 도피 끝에 찾아오는 것은 쫓기듯 일어나는 끔찍한 패배감입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반쯤 감긴 눈, 부석부석한 얼굴. 치약을 짜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지? 지옥철에 몸을 구겨넣거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방전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루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아침은 희망찬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의무가 시작되는 형벌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기대, 회사의 요구, 사회의 압박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갈려들어가는 첫 관문이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나 자신이 아니라 기능하는 부품으로 깨어납니다. 밤에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를 목적 없이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하는 그 시간만이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다음날 아침의 처참한 피로와 자기 혐오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나의 것으로 감각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아침을 그토록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밤을 먼저 해부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상황에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감정 노동, 끝없는 업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이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밤이 오면 우리의 뇌는 맹렬하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 시간은 어디에 있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살았어. 이대로 잠들 수는 없어. 이 강박적인 억울함이 우리를 화면 앞에 망령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착각입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채 스크롤을 내리는 행위는 휴식도 자유도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또 다른 타자에게 내 소중한 뇌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위일 뿐이지요. 당신은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밤을 새우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심리적 원인은 자아의 분리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자아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로 나누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노는 당신은 쾌락을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나 고통받는 당신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의 나를 타인처럼 여깁니다.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 이것이 바로 아침의 고통을 낳는 심리적 근원입니다. 아침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깨어난 후
마주해야 할 현실이 온통 의무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시간표에 맞춰 뛰어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즉 주체성의 부재가 우리의 아침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활력을 얻습니다. 아침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루의 첫 단추를 타인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을 빼앗긴 자에게 하루 전체를 지배할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패배를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현대적인 고뇌를 고대 로마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그의 저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한다. 당신은 두려워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굴면서도 무언가를 욕망할 때는 영원히 살 존재처럼 행동한다. 세네카의 눈에 비친 현대인의 아침은 경악스러울 것입니다. 가장 맑고 온전한 하루의 첫 조각을 우리는 짜증과 불평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세네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삶이 짧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를 일어나야 할 시간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이 하루 더 주어졌음을 알리는 생존의 북소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빌려옵시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하는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삶은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고해의 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개척해야 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를 아모르 파티, 운명회라고 부르지요. 현대인의 아침은 니체가 그토록 경멸했던 노예 도덕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먹고 살려면 가야지라는 말 속에는 주체적인 생명력이 거세되어 있습니다. 니체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매일 아침 자신을 타인의 도구로 전락시키는가? 당신의 하루를 창조할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니체에게 아침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창조의 순간입니다. 어제의 나와 결별하고 오늘 새로운 나를 빚어내는 부활의 의식이지요. 아침 시간을 장악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결단입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궤도, 하이데거의 세인에서 벗어나 나만의 궤도를 스스로 그리겠다는 실존주의적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을 200% 활용한다는 것은 세네카의 통찰처럼 유한한 삶의 시간을 가장 밀도 있게 감각하는 것이며 니체의 망치처럼 나를 억압하는 타성의 껍질을 깨고 주체적인 찬조자로 우뚝 서는 행위입니다. 이제 관념에서 내려와 구체적인 전장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아침을 장악하여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할 5가지 철학적 습관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수행해야 할 존엄성의 의식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깨어나자마자 전 세계의 소음과 타인의 욕망을 내 뇌 속으로 쏟아붓는 자의 행위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걸터 앉으십시오. 그리고 딱 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공을 응시하십시오. 이것은 수면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넘어오는 완충지대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음을 감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살아낼 것이다. 이 선언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이 5분의 침묵은 도파민에 중독된 뇌를 0점 조절하고
하루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강력한 심리적 닷쟁커이 됩니다. 침묵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철학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무지몽매한 어둠, 즉 무의식에서 깨어나 이성, 즉 의식의 세계로 진입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부자리를 정리하십시오. 호텔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팽팽하게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정돈하는 단 30초의 행위. 조던 피터슨이 강조했듯 이것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이룬 이 작은 첫 번째 성취가 하루 종일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척추가 될 것입니다. 몸을 깨웠다면 이제 정신의 칼날을 벼릴 차례입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기 전 단 10분이라도 텍스트를 읽으십시오. 뉴스나 소셜 미디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깊은 파동을 줄 수 있는 고전 문학, 철학서, 혹은 통찰력이 담긴 에세이 한 페이지여야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정제된 문장을 읽는 것은 내 머릿속에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얄팍한 도파민 대신 묵직한 지적 자극으로 뇌를 깨우십시오. 20분의 독서는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할 수많은 스트레스와 타인의 무례함을 튕겨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몸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도 고양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푸시업 10개, 혹은 찬물 샤워의 마지막 10초,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주 작은 육체적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감내하십시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자발적 불편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땀을 흘리거나 찬물을 뒤집어 쓰는 작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낮에 직장이나 일장에서 마주하는 정신적 고통을 훨씬 수월하게 견뎌냅니다. 내가 오늘 아침 내 한계를 스스로 깼는데 이까짓 서류 작업쯤이야. 이까짓 상사의 잔소리쯤이야. 라는 강인한 멘탈리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드십시오. 오늘 해야 할 투두 리스트 업무 목록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요구를 적는 노예의 문서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투비 리스트, 즉 존재 목록. 단 하나의 실존적 명제를 적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을 유지하겠다. 오늘 나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 하나씩을 발견하는 탐험가가 되겠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관통하는 북극성이 됩니다. 길을 잃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아침에 적어내려간 이 단 하나의 명제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흔들릴 지언정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이 왜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장악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기상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내 삶의 주권자로 다시 태어나는 숭고한 혁명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알람 소리에 끌려가는 노예의 삶을 멈추십시오. 내일의 해가 뜰 때 당신 앞에는 하루라는 이름의 눈부신 백지가 놓일 것입니다. 그 백지 위에 짜증과 피로를 휘갈겨 쓸지 아니면 위엄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스케치를 시작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무한한 가능성의 빛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 깨워내십시오. 고요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당신의 아침을 점령하십시오. 아침을 지배하는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얼굴로 눈을 뜨시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영상이 타성에 젖어 있던 당신의 일상에 생각 한 스푼을 얹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무기력한 현실을 베어낼 더 날카로운 철학적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